혼잡한 북경 시내를 벗어나 2시간 남짓 달리다 보면 색다른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 자그마한 이 간판이 이른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첨단 산업단지임을 알리는 이종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황량한 벌판이던 이곳은 개방의 물결과 함께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서울 여의도의 140배 크기에 이르는 광활한 연구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중국의 IBM으로 불리우는 중국 최대 전자업체인 사통 집단을 비롯해 무려 1,700여 개나 됩니다. 여기에 50여 개의 대학교와 140여 개 첨단 연구기관의 고급 두뇌들이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기무역 중심. 단지 안에 있는 60여 개의 전자제품 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 상가입니다. 중국 신기술의 경연장이라고 할 만큼 소형 녹음기에서부터 무선 전화기 그리고 각종 사무 자동화 기기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이 최근에 개발한 2,500여 가지의 갖가지 상품이 3층 건물 매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간 대기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통 집단에서 만든 이 제품은 이곳 상가에서 자랑하는 신기술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컴퓨터와 전자오르간을 합성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니터에 나타난 오선지와 음표로 곡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음을 들어보고 노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표, 자기 기술로 개발한 상품인 만큼 판매원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노래하는 컴퓨터입니다. 미국 IBM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개발한 것을 장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오선지 악보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악보를 읽어 연주하고 이것을 통해 노래를 만듭니다. 저 제품과 함께 우리가 개발한 중국어 가라오케 시스템이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은 중국의 젊은 음악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상가에서 팔려나간 컴퓨터 관련 제품은 지난해 북경 시내 전자제품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2층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 회사는 중국식 산학협동체제의 본보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북경대학. 대학 내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하는 곳입니다. (20여) 명의 연구원들은 모두가 북경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른 회사 제품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간결한 서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경대학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만들어진 컴퓨터를 파는 데에도 독특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게 될 회사의 직원들은 이 판매장에서 기초 사용법에서부터 응용 단계까지 친절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팔려나간 컴퓨터 제품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우리 돈으로 300억 원어치나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까지 100만 달러 어치가 수출되면서 중국의 수출 증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기술개발구에서 일하는 과학기술 인력만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입니다. 이 단지 절반 이상의 인력이 고급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체 인력 수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력 수급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들을 필요 때마다 선발해 제공합니다. 이 같은 뒷받침 속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은 2000년대를 향한 개방 정책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대륙의 창 상해.
도심에 가득 찬 초현대식 빌딩 그리고 거리를 메운 시민들의 활기 넘친 표정에서 개방의 바람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들은 중국의 개방 속도를 말해줍니다. 상해시 변두리에 있는 대중유한공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타나 승용차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85년 전량 수입품으로 자동차를 단순 조립하던 중국의 국영기업이 독일의 폭스바겐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이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합작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승용차는 하루에만 250여 대. 지난 한 해 모두 3만 6천여 대를 생산해 전년도보다 80%나 늘어나는 고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승용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돈으로 한 대에 2,500만 원 정도. 개인은 소유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기업의 발전은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돼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된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품질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생산 활동이 돋보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정말 만족해요. 우선 월급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이 받는 월급에 배 정도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200~300원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또 데이트할 때도 이젠 여유가 생겼어요. 이 기업의 빠른 성장은 외국 기업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7년 전 모두 수입에 의존했던 3만여 개의 부품은 이제 70% 이상 중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완성 수입차에 대해 수입 가격의 400%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유도 바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독일 측 사장인 메스만 씨. 폭발적인 자동차 수요로 볼 때 앞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내다봅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량도 이에 따라서 늘어나는데도 올해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0년까지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가 100만 대 수준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늘어나는 수요를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당초 계획했던 생산 계획도 대폭 수정해서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그러면서도 외제 수입차는 발붙일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상해 폭스바겐사와 같은 현지 합작 투자 기업들은 중국의 개방 특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중국 개방 정책의 젖줄이라면 중국의 경제 특구는 대외 개방의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그런 만큼 중국 정부가 쏟는 관심과 열정도 남다릅니다. 중국은 개방 정책 이후 선진 기술 도입과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80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심천. 질비한 고층 빌딩과 곧게 뻗은 대로, 화려한 상가들을 보고 있자면 이곳이 중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1월 개혁개방의 대장정을 이끌고 있는 등소평은 이른바 남순 강화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를 역설했습니다. 심천의 발전과 경험은 중국의 경제특구 건립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등소평의 선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외국 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국가는 조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인민을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기술과 경험을 얻어낼 수 있다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의지는 오늘날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수출 대국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오는 2000년까지 12억 중국 인구의 1인당 국민 소득을 $1,0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얻은 중국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돈벌이에 열심입니다. 지식의 창구, 관리의 창구, 기술의 창구라는 경제특구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선창에 따라 올 들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 이곳 심천을 비롯한 주요 개방 특구에는 중국 전역에서 몰려드는 구직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다 찾지 못해 많은 사람이 돌아갈 정도로 풍부한 노동력, 값싼 임금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84년 중국의 개방 지역이 14개 연해 개방 도시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지금까지 6만 9천여 건, 600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해외 시장에 수출한 액수는 지난해 말 현재 120억 5천만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진과 상해, 광주, 하문 등 대표적인 4개 개방 도시의 총 생산은 지난 한 해 중국 전 국민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들 도시들은 개혁 개방 정책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의 바람이 대륙 전체로 확산되면서 중국은 개방의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륙을 휩쓰는 개방의 물결은 이제 8억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의 농촌을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농촌의 향진 기업은 농촌 개혁의 성공적인 상징물로서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진의 향진 기업인 대구장. 지난 78년 농민들을 주축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14년 만에 철강 공장을 비롯해 260여 개 계열사를 소유한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15만 원의 자본금으로 옥수수밭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지난 한 해 18억 원어치의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구장의 주력 기업인 이철강 공장은 국영기업체 못지않은 규모의 최신 시설까지 갖추고 한 해 평균 10만 톤의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장 기업의 회장이자 마을의 지도자인 우장민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식 설비와 생산량 증대에 관한 야심찬 계획을 이렇게 밝힙니다. 올해 우리 매출 목표는 4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80억을 잡고 있고 2000년에는 5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을 주민인 4천여 명의 종업원들도 농촌 개혁의 선두 주자로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농민 출신이고 지금도 농촌에서 사는 촌사람입니다. 땅만 믿고 살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큰 기업입니다. 가난하기만 하던 우리 농민들이 남 못지않게 돈을 버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향진 기업이 활력에 가득 찬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혁 정책과 함께 시작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때문입니다. 각 성과 시에서는 향진 기업을 위해 물자와 원자재 보급을 돕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했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었습니다. 중국의 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 중소기업, 우리식으로 말하면 향진 기업이 도시 대기업과 협력해서 생산하는 체제가 구축되면서 농촌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향진 기업이 도시 대기업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향진 기업의 급성장은 농촌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장의 주민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1인당 8,000달러 정도. 우리나라와 대만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선진국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을 한복판에는 최근 현대식 종합상가가 들어섰습니다. 홍콩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홍콩가라고 이름 지어진 이 거리에는 200여 개의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컬러 TV와 전자동 세탁기 그리고 절전형 냉장고 등 고급 제품만을 취급하는 매장들에는 평일에도 줄을 잇는 고객들로 활기에 차 있습니다. 장사요. 잘 됩니다. 대구장 마을의 생활 수준이 워낙 높아서 구매력도 상당히 큽니다. 비싸다 해도 고급 제품들이 더 잘 팔립니다. 대구장 마을에는 홍콩 거리에 이어 내년에는 대만 거리라는 새 상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장 마을의 신화를 지켜본 중국 농촌에서는 제2의 대구장을 꿈꾸며 출발한 향진 기업이 현재 550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경의 보통 시민 장양지 씨. 개혁 개방의 바람은 장 씨와 같은 도시근로자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장 씨는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합니다. 장 씨가 한국 기업이 세운 합작 공장에 취직한 지 올해로 3년째. 지금은 25명의 조장인 장 씨의 봉급은 한 달에 400원. 전에 이러던 국영 기업체보다 3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오후 5시 반.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다른 날보다 퇴근 시간이 2시간가량 이른 편입니다. 덕분에 골목시장에 들려 남편이 좋아하는 찬거리를 살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주택가. 슬레이트 지붕을 이은 8평 남짓한 이 집이 국영기업체 운전기사인 남편과 9살 난 딸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방은 허름하지만 컬러 TV와 VTR, 세탁기와 냉장고를 갖춘 그래도 중국에서는 중산층에 속하는 살림입니다.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우리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땐 정말 힘들었죠.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의 월급은 200원, 저는 100원 정도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드시고 또 저축은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요. 둘 수입을 합해서 1,000원 정도 돼요. 딸아이 학비를 포함해서 생활비가 600원 정도 들죠. 나머지 400원은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어요. 장 씨 가족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집을 미천으로 2년쯤 더 돈을 모아 좀 더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제일 큰 꿈입니다. 지난해 중국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0달러, 개방 초기에 비해 2배나 높아졌습니다. 이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달라진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그렇던 생활은 개인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밤 9시, 중국의 남쪽 광주시 서울호의 하루는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개체호 상인들은 이맘때면 사방을 가득 메워 천여 개 점포가 비닐천막 속에서 불야성을 이룹니다. 개방화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자영 상인들 가운데에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상인이 되어 돈을 버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이러한 점포를 10개씩 갖고 있는 기업형 개체호들까지 생겨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1,200만 개의 개체호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사가 잘 됐는데 오늘은 영 시원치 않네요. 예, 그러면은 낮에 7시에 이제 문을 여시는데 낮에는 그럼 뭐 하세요? 낮에는 낮에대로 또 다른 일을 해요. 자기 수완에 따라 돈벌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자영 상인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달리는 차 한 대라도 더 세워 손님을 잡으면 그만큼 수당이 올라갑니다. 이웃 식당의 경쟁을 물리치고 손님을 확보한 뒤에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차를 따르고 물수건을 나르며 주문을 받습니다.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절 교육이 가장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친절해야죠. 사장님도 친절하게 손님을 맞으라고 항상 교육시키세요. 우리가 잘해야 손님을 더 끌 수 있고요. 옆집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 주변에 이런 개체 상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경쟁이 심하지는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옆집들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정해진 날짜를 채우면 봉급을 받고 국가에서 나오는 배급만 기다리던 생활에서 이제는 뛰는 자와 뛰지 않는 자, 먼저 출발한 사람과 뒤늦게 출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근로자나 농민, 상인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부자의 꿈을 품고 신바람나게 뛰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전형적인 자본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재산의 국유화와 공유화를 체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의 사유화와 투기적인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중국에서 일고 있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11월 문을 연 이곳 상해 증권교육소를 비롯해 심천 증권교육소에는 2년째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주식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해 증권거래소는 개설 당시 8개이던 상장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4배나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식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부분적으로 투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 물량은 심천증권교육소까지 합쳐 하루에 70만 주, 거래 대금은 50억 원을 넘습니다. 개설 당시 100이던 주가 지수가 지난해 말 230, 지난달에는 700선을 넘어섰습니다. 2년도 안 돼 주식값이 7배나 뛴 셈입니다. 실제로 상장 당시 한 주에 100원 하던 한 전자회사의 주식은 요즘 10,000원까지 올라가는 폭등세를 보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증권시장 개방은 한마디로 성공적입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간 투자를 늘려서 생산 체계를 확충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증권시장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확대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권시장이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상해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있는 증권회사엔 이른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사신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로나 그 주식 시세가 올랐습니까? 아직 안 올랐어요. 며칠 전에 샀거든요. 지금 상해 시장에서 그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재미 보신 분들이 많습니까?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뛰었습니다. 일찌감치 주식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떼부자가 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올 들어 개인에게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불붙은 투자 과열 양상은 지난 8월 심천에서 사상자까지 낸 시위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당초 개혁 개방 정책에 따른 기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주식 제도를 도입했던 중국 정부도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돈들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 욕구를 채우는 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북경의 명동으로 일컬어지는 왕부점 거리. 이곳은 요즘 맥도날드 거리라고 불리울 만큼 미국 햄버거를 먹으려는 중국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미국 돈 5만 달러를 중국에 기증한 뒤 도심 한복판에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한 이 업체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개방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이 가게의 유니폼을 입고 선전문을 돌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늘어서 있고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10원만 있으면 생일 잔치도 할 수 있다는 광고판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지금도 손님 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루 평균 고객 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대략 1,000명 정도가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게 분위기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 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서 흐뭇하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곳에다 이런 매장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먹거리가 서양화되는 것과 함께 각종 소비재에도 외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이 백화점은 요즘 미국 회사가 만든 비누와 샴푸, 여성용 화장품을 사려는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한다는 일본제 컬러 텔레비전과 VTR, 가라오케 시스템 코너에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품값을 확인하는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일본제와 스위스제 손목시계를 파는 이 대리점에서는 한 개에 2,000원, 4-5달치 월급에 달하는 고급 시계가 하루에 20여 개씩 팔려나갑니다. 외국 제품을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서로 쓰라고 권하고 있죠. 상해에 있는 이미장원도 좀 더 예쁘게 꾸미려는 여성 고객들로 초만원입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이런 미장원에요? 네, 자주 와요. 여기서 이렇게 미용실 한번 왔다 가는데 얼마 정도 드세요? 20원 정도 들어요. 드라이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오시는 그런 금액들은 부담은 안 되세요? 부담요? 전혀 안 돼요. 적당한 값이에요. 수입품으로 커머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한 달 봉급에 맞먹는 500원이 들지만 수입품을 찾는 손님이 오히려 많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300~400명 정도 오세요. 손님들이 보통 여기서 예쁘게 좀 하고 나가려면 얼마 정도가 들죠? 예쁘게 꾸미려면은 5~60원 정도 들고요. 많게는 400~500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울려 퍼지는 서양 음악. 신나게 춤을 추는 젊은 남녀. 1~2원 하는 소주보다는 2배나 비싼 맥주 맛을 즐기려는 중국인들로 행사장은 만원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한 병의 맥주라도 더 팔기 위해 가수들을 동원해 디스코텍을 여는가 하면
맥주 마시기 시합을 열어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소비 열풍은 중국에도 이른바 외제병까지 일으키면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를 웃도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에도 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뭘 많이 먹나요? 이 출근 전에? 一般他们职工啊吃那个上班之前一般喜欢吃什么？现在最骂的就是这个。 이거是什么？ 한 그릇에 얼마씩 하세요? 一碗多少钱呢？2块。 8毛。 8毛，80전。 잘 사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써가며 밥 한 끼를 사 먹는가 하면 이렇게 80전짜리 만둣국 하나로 한 끼 식사를 때우는 사람들이 아직은 대부분입니다. 집값과 땅값의 폭등 또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인 심천의 경우 공업용지가 3, 4년 전보다 10배, 도심 상업용지는 최고 100배까지 뛰었습니다. 이러한 오름세는 값의 차이만 덜할 뿐 천진과 북경, 상해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땅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는데도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천에서 대지 80평에 건평이 45평 되는 집을 장기 임대할 경우 3년 전에는 2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200만 원, 우리 돈으로 3억 원을 넘습니다. 반면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상해시에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거리에까지 빨랫줄을 널어둔 낡은 집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습니다. 전체 도시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800만 가구가 집이 없거나 2, 3대가 방 한 칸에서 살 만큼 주택난은 심각합니다. 부동산 값이 치솟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열기는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것이 집값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폭등세는 투기성 자금이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기꾼들이 중국에 와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시장의 과열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등소평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10월에 끝난 제14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등소평의 의지는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개혁을 전면 개방으로 확대해 주식제도와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을 포함한 시장 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심천을 금융과 관광, 서비스 산업을 주축으로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길이 8km, 20리에 달하는 다리로 동서를 이은 상해의 포동 지역을 중국 최대의 상업과 무역,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당해온 내륙 지방도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대돼 홍콩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경제 협력, 특히 민간 차원에서 두 나라 협력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의 개방은 유통시장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소매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3차 산업, 음식점이나 편의점 사업 등에 투자를 해서 중국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인 환영 무드는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115만 평의 땅에 오는 2000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중국 최대의 자유무역 기지를 만든다는 상해는 외국 기업을 무조건 환영하기보다는 지역 개발 조건에 맞는 기업만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포동지구에 진출한다면 환영해야죠. 그러나 우리 포동개발지구는 어디까지나 첨단 산업, 금융, 무역 단지입니다. 따라서 노동 집약적인 분야에서 이 지역에 진출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해 주십시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들여와서 합작을 통해 우리 기술을 향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719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718억 달러를 수출한 우리나라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한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무역 수지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내는 동안 중국은 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보다 풍부한 노동력, 값싼 임금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우리의 10대 수출 품목인 신발과 섬유, 완구 등 경공업 제품의 수출 시장을 빼앗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저가품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이 뒷받침되는 고급 제품 시장에서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미 대만 기업이 중국의 남쪽에 진출해가지고 대만의 기술을 그대로 이전해가지고 현재 미국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또 제품은 저가품에서 최고가품까지 전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의 능력과 기술 능력과 중국의 기술 능력으로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무서운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북한, 대만 등 5개 나라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 발명품 전시회장입니다. 이 전시회에서도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는 잘 나타납니다. 1,300여 개 참가 업체 가운데 우리 기업은 4개 업체 모두가 중소기업으로 민간 차원에서 참여해 수출 상담을 벌였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무시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와보고 이 사람들이 잠자는 사자가 아니고 깬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엄청난 열성을 가지고 지금 덤비고 나한테도 합작 요청만 해도 지금 20여 가지가 지금 와가지고 또 오늘 호텔 밤으로 호텔로 찾아오겠다고 지금 난리고요. 하여튼 열성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8월에 한중수교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에 새로운 전기가 됐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 관계가 청산됨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게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투자 보장 협정 등 경제 관련 협정들이 정부 차원으로 격상돼 수출 전진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중국을 우리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수도 북경의 바다로 통하는 관문인 천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 천진에 우리나라는 39만 3천여 평의 땅을 50년 동안 빌리는 조건으로 222억 원을 들여 한국전형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5km 떨어진 곳에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천진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공단을 설치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전력과 전신, 상하수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보신 것처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전력 용량도 그렇고 용수도 충분합니다. 공장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미 갖췄습니다.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근로자들이 살 집과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교육비, 의료비, 퇴직수당 등을
중국 정부 대신 중국의 합작 공장을 세우는 외국 투자 기업이 해당 지방 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 업체들이 사원용 아파트를 확보하려면 중국 국영 기업보다 5배 이상 비싼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싸다는 이점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지원하는 중국 측 합작 회사와 생산과 경영 체제를 분리하는 문제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그 어떤 직업관이나 생산 관련한 방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냥 한국 사람은 어떤 열이라는 게 바란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관리하는 거는 한 50-60% 정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와 중국 측에서 움직여 주는 게 다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들죠. 외국 투자 기업이 늘면서 이제는 숙련공 확보도 어려워졌고 임금 상승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값싼 노동력을 겨냥하고 진출하는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지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지방정부나 경제개발구에서 내세우는 투자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향후에 단순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임무는 머지않은 장래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인가공비에 의한 어떤 생산 코스트 다운에 의한 그런 역할로서는 끝이 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간으로 봤을 때는 2-3년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촉박한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 경제는 개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잣대로 여기를 재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사회, 경제 체제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인구 12억의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한 금물입니다. 양말을 팔아도 12억 켤레를 팔 수 있고 라면 한 봉지씩만 팔아도 12억 개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할 경우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특히 개방이 시작된 3차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성 조사에도 신경을 쓰고 개방도시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으로 진출의 시장을 미리 확보하려는 지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들은 있지만 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100% 단독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 주식을 갖다가 증권시장도 앞으로 많이 개척이 증권시장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방이 돼서 금융시장도 개방이 돼서 증권시장도 형성될 테니까 오히려 그 일부 부분을 팔아서 합작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닌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른다면 중국 전체 외국 자본 도입액의 0.1%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실리를 취하는 방향에서 늘게 될 것이고 현재 일본의 4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지 지사도 더 늘어나 중국 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수교로 중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중국의 속셈을 정확히 알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12억) 중국 국민들의 얼굴은 요즘 생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만만디 중국인의 발걸음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대장정을 진두지휘해온 작은 거인 등소평. 등소평의 과감한 개방 정책이 잠자던 용 중국을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죽의 장막을 거둔 중국은 이제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압도하는 거대한 용으로 등장해 힘찬 용트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값싼 인력과 광활한 토지 그리고 풍부한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달라지는 중국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실속 있게 한중 경제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